아빠도 치아가 되게 안 좋으셨어요. 들은 거는 자다가도 치아가 빠졌다, 살릴 수 있는 치아가 없다고 하더라. 왜 우리 치과 안 오냐. 다른 데서 해도 좋으니까 우리 치과 와서 그냥 한번 원장님이랑 소장님 뵙고 어떤지만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빠가 올 수 있는 날이 주말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시기도 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딸이 일하는 치과에 어떻게 보면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를 내 가족한테 보여준다는 그런 거부감? 그런 것 때문에 절대 안 오려고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환자가 보호자랑 같이 왔을 때 누구의 의사로 같이 왔느냐. 환자분이 오케이를 안 하셨다, 나는 안 하고 싶다,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환자분이 원하셔야 치과 치료는 잘 돼요. 보호자분이 같이 오셨어요. 그러면 궁금해하시는 건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기간, 두 번째는 오시는 횟수,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비용. 처음에는 치료에 대한 열정으로 모시고 오세요. 몇 번이든 식사만 잘하시면 난 소원이 없다 해가지고 모시고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찬 마음으로 오셨다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와야 될 때도 있고, 또 생각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번 만에 틀니를 완성한다 그랬을 때도 중간에 아프시면 계속 오셔야 돼요. 그럼 아프셔가지고 오시는 횟수가 10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정확하게 어떠한 기간 안에 횟수 몇 번을 오시면 완성이 됩니다 라는 진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치과 치료는 그런 부분에서 보호자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호자분과 환자분이 같이 오셨다 그러면은 꼭 물어봐야 될 게, 환자분이 혼자 치과에 오실 수 있나요? 왜냐면 보호자분이 무조건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다. 거동이 어렵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타기를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 소통이 좀 어려우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혼자서 움직이실 수 있는 치과에 가셔야 조금 편해요. 어르신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임시치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임시치아가 밥 먹다가 빠진 거예요. 환자분은 조심하셨지만 떡이나 껌, 엿 이런 거 아닌데도 밥 먹다가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분은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계속 맞추셔야 되잖아요. 저처럼 일하고 있다가 갑자기 엄마 전화 받고 시간을 막 빼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직장에서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일들에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희망과는 달리. 그러다 보니 왜 치과에서는 제대로 안 붙여주지? 왜 치과에서는 한 번에 제대로 안 해주지? 왜 처음에는 10번이라 그랬는데 나는 15번을 갔는데도 완성이 안 됐지? 이렇게 원망이 치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치과에서 정확하게 기간과 횟수를 말씀드리면 좋지만, 사람마다 임플란트를 똑같이 심었거나 아니면 틀니를 했더라도 적응하는 기간과 뼈가 유착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변수는 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보호자분이 동행하실 때는 그 보호자분이 일을 하시냐 안 하시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우리 부모님의 치과 치료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보호자분들은 크게 컴플레인이 없으시지만, 말씀드렸듯이 직장 막 빼야 되고 자녀분들끼리 돌아가면서 당번 정해서 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사실 대다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제도 이제 오신 분이, 내가 우리 엄마 김치만 시원하게 드시는 것만 봐도 소원이 없겠다. 비용 상관없어요. 기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의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남녀의 사랑이 식듯이 식는다는 거죠. 분명히 식습니다. 네, 그리고 치료라는 게 이상적으로 하나, 둘, 셋 하고 짠 해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틀니 치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치료가 힘든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나아지거든요, 대부분. 희망이 가득 찼던 분들은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나아지는 상황이 천천히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틀니 같은 경우는 적응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어머님을 모시고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께 칭찬을 받고 싶거든요. 딸이라면 딸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치과 와가지고 진짜 식사 잘하게 됐다. 그런데 대부분 힘든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죠. 아, 꼈는데 여기가 아파. 이번에 여기가 떨어져. 이번에 여기 하고 났더니 여기가 아파. 그러면은 따님 입장에서는 뭐지? 잘못돼 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치료의 과정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없다는 거는 사실 치료를 하고 있는 과정 중이라는 건데,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소통도 저희도 2번 설명을 드려야 되고, 환자분, 보호자분 계속 그래야 되다 보니까 또 불통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환자분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 자녀가 이렇게 좋은 치과를 알아봐줘서 좋은 치과에 왔어요. 그리고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빼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아픈데도 말을 안 하고 참으세요.
자녀분께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걱정할까봐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러면은 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계속 불편하다고 하세요, 올 때마다. 그런데 자녀분께는 불편한 거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또 컴플레인이 생기냐면 자녀분 입장에서는 불편한 게 없는데 왜 안 끝내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약간 또 벙찌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보호자분이 상담할 때만 오시고 치료 과정 중에는 안 오셨으면 부모님 말씀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3자가 돼버리니까 치과와 환자와 보호자분. 어르신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옛날에 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고 옛날에 치료를 받았던 기억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잘못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치료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니야, 예전엔 이렇게 했는데 나아졌어 라는 기억이 있으면 그게 좀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나이가 먹고 노화가 되면서 치료의 상황은 늘 더 어려워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보호자분께 과정을 설명을 드려서 보호자분이 좀 설명을 좀 잘 해달라 그러면은 보호자분이 그걸 또 설명을 해주시기도 해요, 환자분께. 그리고 가장 저희가 그래도 상담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기간과 오시는 횟수. 근데 어쨌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 근데 어르신들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혈압, 당뇨, 심장 이런 약들을 드시면은 입에 침이 말라요.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도 잘 안 붙어요, 틀니가. 그리고 아픈데도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그 치료의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 그게 실제로 틀니를 넣어봤을 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이 약을 많이 드셔도 어떤 분은 괜찮아요, 어떤 분은 안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에서 평균적인 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해진 금액보다 줄어드는 경우는 많이는 없죠. 왜냐면은 치료 계획을 정해놓고 치료를 그 순서대로 갔는데 하다 보니 옆 치아가 균형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게 진단을 하실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실제로 했을 때 생각보다 더 턱의 움직임이라든지 높이를 봤을 때 치료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진단용 틀니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진단용 과정에는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도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땐 늘 어려워요. 치과 입장에서도 조금 더 돈을 벌고자 그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관계에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치료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치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그러면 말을 했어야지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환자분의 마음도 이해는 되지만 우리 몸이라는 게 암 진단도 그렇잖아요. 검사해보고 이 정도 수술하면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갔지만 오픈해서 열었는데 CT도 보고 MRI도 봤는데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는 곳들도 있잖아요. 왜냐니까 사람이 진단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눈과 CT, 엑스레이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지만 실제로 그 환자분이 그 틀니를 넣고 식사를 해봤을 때 실제로 치료를 받았을 때 정말 몸에 특이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턱의 움직임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혀내밀기 습관이라든지 문진을 했을 때는 없다고 했지만 계속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로 틀니를 떼어낼 수도 있는 거고 너무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래서 잇몸 변화하는 거 조절해 나가는 거라서 그대로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다니는 치과니까 여기서 이제 치료를 거의 다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럼 나는 치료를 할 게 있으면은 박 원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고 진짜요. 그래서 원장님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치료 많이 한 직원 없었는데 별의 별 치료를 다 한다. 그 보호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왜 저렇게까지 정성을 들일까? 보호자분들이 왜 이렇게 더 적극적이실까? 치료를 하시는 분들보다. 근데 이제 아빠의 보호자 입장으로 다가가다 보니까 그러면 옆에서 지켜보는 보호자들이 정말 힘들겠구나. 왜냐면은 치료를 하시는 당사자분들께서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옆에서 그걸 이제 가족들이 다 지켜보잖아요. 그렇게까지 힘든 걸 아니까 더 옆에서 원장님께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보호자분들이 더 원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고 더 질문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거를 그걸 통해서 더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더 적극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더 잘 앞으로 식사를 잘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그러는 마음이 있으니까. 저도 아빠 볼 때 아빠 왜 이렇게 늙어 보이지? 왜 이렇게 얼굴이 바뀌었지?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아빠한테 뭔가 물어보기 되게 미안하잖아요. 아빠는 아빠 나름대로 치료를 하고 있는 건데 또 그 치과를 믿고 그러면 그만한 신뢰를 또 가족들이 줘야만 또 치료도 성공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트러블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그 마음이 불안할 것 같아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나중에라도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 치과로 한 번은 와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희망을 가지면서 항상 어필하고 있어요. 한 번만 와봐라. 내가 안 볼 테니까.